자, 이번에 아까 얘기했듯이 496쪽에 이제 주장 책임, 입증 책임이라. 요거는 이제 말뜻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응? 우리 아까 행정소송에도 뭐가 원칙이라 했어?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로 재판하는 변론주의 원칙이다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소송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주장을 안 하고 증명을 못하면 을 받게 될 책임을 지는 거야. 그걸 우리가 주장 책임, 입증 책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더니 주장은 지한테 유리한 주장을 안 하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책임을 지게 된다. 입증 책임,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 증명을 못하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된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 다만 이제 그 말 때 이해합니다. 셋째 줄에 보면, 그지? 행정소송법은 우리 아까 공부한 거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필요하면, 그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장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야.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의 주장 책임을 조금 완화시키고 있다. 그지? 그 말뜻 이해해요? 민사소송은 100% 당사자가 주장하고 주장한 것만을 근거로 재판한다고.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은 있는데 뭔가 계속 주장 불명확하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 내릴 수 있도록 하니까 좀 당사자의 주장 책임을 조금 완화시키는 거지. 그렇지? 그 말뜻 이해하고. 그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 탐지라는 건 찾는 거잖아. 아, 그건 오타가 났구나. 직원이 아니라 직권. 아이, 그건 오타야, 오타.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1, 2번은 특별한 건 없고. 참. 그 밑에 판례가 나오지? 그거 중요. 이거 보면 행정소송에 아까 또 나온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 26조가 채택하고 있지. 그래서 그게 원칙이 아니라 그는 보충적으로 가미해 놓은 거다. 그지? 행정소송에 있어도 당사자주의, 변론주의가 원칙이다. 그지? 이렇게 쓴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자, 행정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나 봐. 취소 청구함에 있어서 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돼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자. 여러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자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 당사자는 원고, 피고 둘 다 당사자자. 원고를 말하겠지? 그치? 원고 측에서 먼저 어떻게 돼? 왜 자기한테 행해진 처분이 위법인지를 먼저 주장해야 된다. 당연하잖아.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야,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이 되면 누가 유리해져? 취소달라고 청구한 원고가 유리해지잖아. 그럼 당연히 저한테 유리한 건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거지. 그런 논리로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원고가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또 그 밑에 이제 입증 어느 정도 막 위법이란 이제 증명을 어느 정도 해서 설득력 있게 한다. 그럼 그 다음에 그 반대 사실은 행정청이 이제 반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원고 측에서 이 처분은 위법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을 해서, 그죠? 그걸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거기 그 다음에 입증 책임도 아까 똑같은 얘기니까. 근데 입증 책임에 관해서 예전에 딱 한 번 문제 나왔는데,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두 번째 줄에 그냥 읽어보자. 소송의 당사자는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해서 입증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자, 이에 따라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는
만약에 그게 명확하게 되면 이익을 얻게 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그지? 항상 그 어떤 불명확한 문제가 증명이 되면 유리해지게 되는 측에서 그 증명해야 할 책임을 진다는 거야. 논리 구조가, 그지? 그럼 여기서 마지막 줄 소송 요건의 존재 여부는, 자 거기 밑줄치자. 우리 쭉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어. 소송 요건을 갖췄느냐, 응? 소송 요건을 갖췄느냐는 원칙적으로 뭐야?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 안 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할 사항이라고 이제까지 배워왔잖아. 그게 기본 원칙이야. 그런데 다섯 줄 끝에 그 소송 요건의 존부가, 그러니까 존부란 말은 여기서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구비했는지, 그지? 그 여부가 불분명해. 소송 요건의 존부가 불분명해. 그러면 그거 요건이 못 갖췄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못 갖췄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각하되는 걸 막기 위해 싸워야 될 사람은 원고겠지. 결국은 각하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원고가 자기 소송 요건 갖췄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겠지. 그 법원이 각하시킬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소송 요건의 존재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돼 있는 사항이지만, 그 소송 요건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결국은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응? 자기가 불리한 판결 안 받기 위해서, 각하 판결 안 받기 위해서는 나 소송 요건 다 갖췄어요. 증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지? 그거 한번 예전에 한번 시험 나온 적이 있고. 자, 동그라미 2번 아주 중요하다. 판례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두 개 들었어. 자, 무효 확인 소송 있지? 아까 판례에서 어떻게, 어떤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달라고 소송할 때는 위법이라고 취소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먼저 위법임을 주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놈이 똑같아. 어떤 영업정지 처분이 무효다,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하는 원고 측에서 먼저 뭐야, 그 처분이 이렇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을 먼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게 있지. 소송을 당한 행정청 측에서 야 이거 무효 아니야, 중대 명백한 위법 없어라는 걸 먼저 주장하고 먼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지는 않다는 거야. 행정청은 원고가 먼저 주장하고 증명하면 그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이제 반대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무효 처분이 무효 확인하는 소송에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 측에게 무효임을 먼저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또 마찬가지로 재량 처분, 즉 재량행위가 위법이다, 재량권 범위 일탈 남용해서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국민 원고 측에서 먼저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일탈 남용됐다는 걸 먼저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증명이 되면 유리한 측에서, 그치? 어쨌든 2번 잘 나와. 그러면 오른쪽에 판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1번 판례 읽어보자.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증명해야 될 책임,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이거 읽고 지나가.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분배된다는 건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가지는 건 아니란 얘기야. 어떤 거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고 어떤 거는 피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이제 그게 원고 피고에게 분배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행정소송 중 공권력 행사 다투는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해당 처분이 적법이라는 걸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이라는 걸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국민한테 이제 항고소송은 저 처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자가 제기하잖아. 그러면 여기도 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이니까 뭐 취소해달라, 무효로 해달라 할 거 아니야. 반면에 처분이 적법이라는 거는 누가 증명해야 돼? 피고. 그렇지? 그러니까 셋째 줄에 두 번째 끝에 처분이 적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행정청일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행정청인 피고가 적법이라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2번 외우지 않아도 이제 논리를 깨쳤으면 쉽게 한다. 2번을 보니까 뭐야? 첫째 줄 끝에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 사실이 존재한다. 자 생각해. 야 이게 입증 증명이 되면 누가 유리해지나 생각해봐. 세금 부과한 조치는 적법이며 세금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다 충족된 거다. 이게 입증되면 세금을 부과하는 행정청이 유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그거는 행정청이 입증해야 돼. 그 반대로 아니다. 세금 부과 위법이다. 세금 부과할 수 있는 요건 충족되지 않았다. 이게 입증되면 세금 부과받은 상대방 국민 원고가 유리해져. 그건 원고 측이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또 3, 2-1은 똑같은 논리니까. 그다음에 3번. 자, 야 세금 부과 대상이 된 땅이 여기 중요한 거는 뭐야?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이라는 점이야. 이게 지금 증명해야 할 문제야. 응? 어떤 땅이 비과세 대상인 토지 내지 세금 면세 대상인 토지라는 점 이게 증명이 되면 누가 유리해? 땅 주인이 유리하잖아. 세금 면제되는 거니까. 그럼 유리하게 되는 토지 소유자가 소송하겠지? 원고 측이 입증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응?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에게 그지? 그 다음에 5번도 외우는 게 아니라 자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허가 규정이 미달됐기 때문에 불허가를 했어, 그지? 근데 그 불허가한 것이 적법하다. 불허가 처분 내는 게 적법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 누가 유리해져? 불허가 처분한 행정청이 유리해지는 거니까 그건 행정청이 입증해야지. 불허가한 게 아무 문제 없다. 응? 그렇지? 외우지 않아도 논리로 가는 거잖아. 논리로, 그지? 하여튼 제일 간단한 논리가 뭐야? 그 증명해야 될 문제가 증명이 되면 유리하게 되는 쪽에서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또 적용해봐. 6번은 아까 했지?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다. 즉 무효다. 중대 명백한 위법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면 그래서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무효이라는 거.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먼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먼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게 되면 그 반대되는 주장과 증명은 행정청이 반박하면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겠지만 먼저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는 건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나왔던 거 했죠. 그 다음에 또 7번은 재량행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재량처분 취소라고 청구하는 측에서 먼저 재량행위가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이라는 점을 먼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면 그 반대 주장과 입증은 행정청이 이제 그 반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죠? 쉬운 얘기가 됐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야. 근데 여기 나온 얘기가 곧잘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누가 먼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쌍가로 3번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의 구성 여부. 이렇게 했는데 아주 중요한 논점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공무원이 있는데 A라는 공무원이 성추행 했다고 지금 적발이 됐어. 응? 그래갖고 자, 이거 성추행은 성폭력에 해당하는 범죄야. 그래서 이거는 형사재판으로 돼요. 그래서 검찰에 의해서 형사재판 기소가 돼갖고 형사소송이 있어요. 형사소송이 제기됐어. 그래갖고 여기서 재판이 돼요. 한편 성추행했다고 또 뭐가 돼? 징계. 요거는 행정처분이야. 징계처분. 응? 그래서 뭐 파면이니 해임이니 뭐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이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송 같은 행정소송으로 또 상대방이 있어. 이거는 형사소송은 검사가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징계처분을 받고 당사자인 A 공무원이 자기는 성추행할 사실이 없다. 응? 이러면서
그 성추행했다고 보고 징계 처분 내린 건 위법. 그래서 이제 A 공무원이 제기한 거예요, 행정소송은. 응?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다? 형사소송에서 성추행 인정된다. 응? 유죄 판결. 응? 그러면 자, 행정소송 재판하는 판사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여기하고 다르게 여기는 성추행을 인정했는데 여기는 성추행 인정 안 된다. 응? 성추행 인정 안 된다. 그러므로 이 A 공무원은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 안 되는데 징계한 건 위법이다. 징계 처분 취소한다. 그래갖고 징계 처분 취소하는 판결 이렇게 내릴 수 있느냐 이거야. 응?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건데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원칙론은 뭐야? 형사소송에서 성추행 인정했으면 행정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에서 인정된 사실 그대로 존중하고 따라서 재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응? 안 그러면 국가의 어떤 재판 조치에서 혼란이 너무 커지니까. 응?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1번은 뭐야? 원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기에 특별한 사정,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에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행정소송에서도. 응? 그러니까 여기서 형사재판에서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됐다면 행정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면 인정하고 징계 처분은 적법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예,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렇지? 네. 네. 아니 이거는 입법, 사법, 행정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것도 사법, 형사재판, 이것도 사법. 근데 뭐가 입법, 사법, 행정의 문제? 응? 여기는 그 입법, 사법, 행정 권력 분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아니, 이유는 하나의 같은 사안을 놓고 국가기관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 이게 혼란을 가져오니까. 응?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원칙적으로는 존중하고 따르는 걸 원칙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그 정도만 하면 되고요. 응. 다만 그게 100%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동그라미 2번은 예를 들어서 형사재판에서 이게 재판 간 거는 아니지. 재판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2번에 성추행 검사 형사재판 청구 전에 공무원 조사들이 성추행한 거 무혐의 이렇게 냈어. 그래도 징계 처분에서는 성추행한 거로 보고 공무원의 이런 위신을 실추시켰다 이래가지고 징계 처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100%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이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원칙론은 따르는 게 원칙인데, 그지? 자, 그 다음에 주제가 5번 나왔어. 5번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5번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주제 있죠?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자, 이거는 이제 소송이 제기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응? 소송이 제기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예를 들어 왜냐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 이거 전에도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A한테. 근데 이유가 뭐냐면 영업정지 처분한 이유가 전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한다.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 응? 자, 언제? 4월 1일 날 청소년의 술 판매했다. 이런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거야. 근데 A가 이 영업정지 처분에 승복 못해 해가지고 이거
취소해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지? 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제기 이후에 행정청이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는 뭐야? 영업정지 처음 내세운 이유는 4월 1일 날 청소년이 술 판매했기 때문에 너 영업정지 시킨다는 이유야. 원래 국민한테 불이익 처분할 때는 이렇게 다 왜 하는지 이유를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상대방은 이 이유 나는 청소년이 술 판 사실 없는데 뭔가 착오가 있다. 응?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 해가지고 소송을 낸 거야. 그렇지? 근데 소송 도중에 소송이 제기되고 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행정청이 청소년에게 얘한테 영업정지 A한테 영업정지 시킨 건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를 하나만 썼지만 응? 원래 얘는 위생도 불량이었다. 근데 영업정지 처분 내릴 때는 써놓지 않았다 거기다. 응?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추가했어? 청소년에게 4월 1일 날 청소년에게 술 판 거 말고도 영업정지 시킨 이유는 또 다른 것도 있다. 그지? 다른 게 뭐냐면 위생불량이라는 것도 있었다. 얘 위생불량. 응? 영업소의 위생 상태가 아주 불량이었다. 이거를 플러스 추가한다든지, 그지? 아니면 소송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시장이 불리해. 이거 4월 1일 청소년이 술 팔지 않았던 것 같아.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원래 그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그거 말고 다른 이유로 바꾸겠다. 얘한테 영업정지 시킨 이유는 위생불량이란 이유로 영업정지 시킨 이유를 변경하겠다. 이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행정청이 이거는 추가하는 거, 그치? 원래 이유에다가 행정청이 자기네 영업정지 시킨 게 정당하다는 걸 더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이유를 추가하는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바꾸는 경우, 그지? 이유를. 자, 요런 문제야. 그러면 이렇게 추가하거나 바꾸면 법원이 행정청이 이렇게 소송 제기 이후에 행정청이 추가하고 변경한 이유까지 그걸 다 포함을 해서 이 재판을 해야 되냐 하는 문제야. 응? 자, 이거를 100% 허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100% 허용하면 누구한테 엄청 불리해? A한테 엄청 불리해. 왜? A는 시장이 영업정지 시킬 때 딱 요거 하나 이유만 썼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열심히 반박 자료 준비하고 해가지고 소송 싸움 벌인 거야. 그치? 근데 소송 제기 후에 갑자기 행정청이 이런 이유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이유로 변경하면 그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방어하기가 힘들어져.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무제한으로 100% 허용하자니 상대방 원고에게 너무 불리해. 재판에 있어서. 그치? 근데 이걸 또 100% 허용을 안 하자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미 소송 제기되고 난 이후에 원래 처분할 때 내세웠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거 안 돼. 법원이 그런 거는 다 이 재판에서 고려 절대 안 해. 이렇게 해버릴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 위법을 할 거냐? 그래서 위법을 인정했어 법원이. 청소년에게 4월 1일 술 판 사실 인정 안 됨. 그러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한다 판결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 영업정지는 없어졌지만 그 다음에 행정청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유를 들어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영업정지를 또 내릴 수 있어. 청소년 판 이유로 영업정지 그거는 취소됐고 그러면 넌 위생불량이었으니까 위생불량을 이유로 다시 영업정지 다시 내보낼 수 있거든. 왜냐면 법원은 요거를 이유로 요거 영업정지가 위법인지 아닌가만 심사한 거야. 이것까지 심사하지는 않았잖아. 그거는 법원이 심사하지 않은 이유를 다시 행정청은 영업정지를 또 내려도 판결이 어긋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기껏 싸워서 취소받았지만 행정청이 다시 위생불량의 이유를 내세워서 다시 영업정지 또 때린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도 승복이 안 돼. 위생불량. 그러면 어떻게 돼? 위생불량을 이유로 영업정지 시킨 건 또 위법이니까 취소대로 또 싸워야 돼. 소송. 그 소송 두 번이 진행이 되잖아. 이런 어떤 경제적 낭비도 있고 시간 낭비도 있고 그렇지? 이럴 바에는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행정청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이유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한 번의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 전략, 경비 전략, 경제적으로 낫지 않냐? 고통도 줄이고, 그지? 바로 그러니까 허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야. 그러다가 또 100% 무제한 허용하자니 원고에게 너무 불리한 일가 되고,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 그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소송이 행정청이 맨 처음에 처분하면서 어떤 이유를 내세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난 뒤에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이렇게 이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걸 허용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소송법에 아무 규정이 없어. 아무 규정이 없다 보니까 결국 학설과 판례를 통해 논의가 되는데 우리 판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거를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다 고려하는 거야. 100% 허용하지 않을 때 문제점, 100% 허용할 때 문제점, 이거를 조화롭게 하자. 그래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만 이 추가 변경한 것까지 행정지 추가 변경한 것까지 고려해서 법원이 같이 고려해서 재판하도록 그렇게 해결하고 있어. 그 얘기.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추가 변경 이유 그 세 줄 써놨지. 그러면서 세 번째 줄에 뭐 얘도 드러났지. 국민이 건축허가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맨 처음에는 거부했대, 그지? 거부했는데 이유가 뭐였어? 예를 들은 거. 뭐 소방법이 정한 뭐 요건 못 갖췄다는 이유로 거부했지. 이게 당초 거부한 이유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 소송이 들어가니까 소송 제기된 이후에 행정청이 뭐야? 다른 거로 바꿨네. 이웃한 건물과의 거리를 뛰어야 되는 거리가 있는데 그걸 안 뛰었다는 이유로 바꿨어, 그지? 이런 게 이거는 이제 얘가 변경의 사유야, 그지? 이유를 변경했어. 그럼 우리가 지금 관심사는 그러면 이렇게 행정청이 나중에 변경한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 내린 게 위법인지 아닌지 법원이 그걸 변경한 거를 따져갖고 재판해야 되냐 아니면 원래 이유만 가지고 재판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자, 한편 동그라미 2번 이거 알아둘 거. 자,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문제와 처분한 이유를 사후에 제시하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안, 다른 거예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자, 여러분 봐. 처분 사유를 행정청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행정청은 자기가 영업정지 청소년에게 술 판매에 따른 이유로 영업정지한 한 거 그것이 정당하다고 그거를 이유를 여기다 추가하거나 변경.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 자체는 문제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유를 추가 변경하는 거야.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원래 위법인 이 영업정지 처분이 원래 위법인 게 아니야. 행정청이 생각할 때는 적법한 처분인 거야. 그런데 뭔가 이유가 조금 불충분하게 제시됐다든지, 그러니까 이유를 더 추가하거나 변경해서 자기가 한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야. 응? 근데 거기에 처분 이유의 사후 제시는 처분 이유를 제시를 안 한 거야. 예를 들어 그냥 영업정지 시키는데 처분 이유를 왜 영업정지 시키는지 이유를 제시 안 했다든지 이유 제시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나 불충분하게 했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영업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이 소송 제기 전에 행정청이 알아서 뭐 하는 거야. 알아서 내가 좀 이유를 좀 제대로 제시를 안 했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자의 치유를 시키기 위해서 하자가 있었던 영업정지 처분을 치유시켜서 적법한 거로 만들기 위해서 이유를 사후에 상대방에 보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영업정지만 달랑 내보내고 왜 영업정지 시켰는지 이유를 안 보냈어. 같이 보내야 되는데. 그래갖고 위법이 되니까 행정청이 빨리 상대방 소송 제기 전에 빨리 이런 이유로 너한테 영업정지 처분한 거 이유를 보내주는 거야. 이게 이유의 사후 제시야. 그치? 이 처분 이유의 사후 제시는 원래 이유 제시를 안 하고 해서 위법인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유를 나중에 보내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이유의 사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건
원래 행정청이 생각할 때 자기가 한 처분은 적법인데 그 이유를 다른 그 원래 이유에다가 다른 이유를 이런 이유도 있었다면서 자기가 한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유를 추가한다든지 또는 다른 이유로 변경시키는 거, 그지? 이런 걸 말한다. 응? 그래서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2번 원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거 허용할 거냐? 첫째, 현행 행정소송법, 우리나라 지금 현재 행정소송법에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 사실. 응? 그다음 밑줄.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견해 대립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아까 말한 대로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고, 그죠? 뭐 등등 양쪽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허용하고 있다. 응? 이게 마무리죠. 제한된 범위 안에서 허용하는데, 자 동그라미 1번 어떤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냐면, 자 읽어보자. 동그라미. 처분한 행정청은 당초 사유와 당초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그러니까 애초에 내세운 이유와 행정청이 추가하거나 변경시키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볼 때 이게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데, 응? 일단 이거 갖고 공부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허용될까? 이거 추가 변경하는 거 이거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읽은 거 무슨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그치? 그러면 자 청소년에 술 팔았다는 당초 이유하고 행정청이 나중에 소재기 이후에 추가하거나 변경한 위생불량이라는 이유,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전혀 별개잖아. 그렇지? 이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이걸 추가하겠다, 변경하겠다 행정청이 주장해도 법원이 그거 안 들어준다고. 이거는 무시하고 청소년의 애초의 이유만 가지고 영업정처분이 위법인지 아니 법원이 가린단 말이야. 동일성이 있다고 전혀 볼 수 없잖아. 상식적으로. 그치? 네, 그런 거죠. 응? 자, 뭐 이런 거 많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정보공개법 공부하나? 내가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시장한테 시장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 냈어. 거부했는데 거부한 이유가 야 이거 국가 기밀에 속하는 거라 공개되면 뭐 국가 안전보장을 해치고 막 이런 이유로 거부를 했어. 그래서 내가 이게 뭐 국가 기밀이야 이러면서 내가 소송을 냈어. 소송이 제기되니까 행정청이 바꿨어. 아 이거 그 거부한 이유를 바꾸겠대. 이거 그 청구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서 사생활 비밀 보호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 뭐 구조 메토에 의해서 이유를 바꾼 거야. 그래서 거부했다 이렇게 바꿔. 허용될까? 아니 국가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이유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건 상식적으로 사회 통념상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가 없어. 전혀 다른 이유로 변경하는 거, 추가하는 거 안 돼.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는 이유래야 돼. 응? 네. 그래서 1번 기본적 동일성,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그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게 허용되는 시기는 언제부터?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 2심 종결 전까지야. 응? 그래서 그럼 1번의 두 번째 직권 언제까지 행정청이 추가 변경하는 게 가능해? 사실심 종결 시까지. 응? 이 두 번째 논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해. 행정청이 이유를 추구하는 건 요거 여기 있지. 맨 처음에 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당시에 위생불량이라는 상태가 이때 존재하고 있었어야 돼. 영업정지 처분 내릴 당시에 위생불량이란 이유가 위생불량 상태가 존재하고 있었어야 돼. 다만 영업정지 처분하는 문서에 써놓진 않았지만 이 당시부터 위생불량 상태가 존재하고 있었어야 돼. 이 당시는 영업정지 위생불량 상태가 없었는데 소송 제기 이후에
뒤늦게 가서 위생검사를 하고 위생불량이네 이렇게 뒤늦게 이유를 찾아내서 이걸 추가하거나 하는 건 안 돼.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추가하거나 변경시키는 사유는 애초에 처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유여야 됩니다. 애초에 있었던 사유였는데 다만 행정청이 처분할 때 명시해서 내보내지는 않았던 거야. 응? 그것만 나중에 추가 변경할 수 있어.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새로 생겨난 사유는 그거는 이 처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유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추가 변경하는 사유가 될 수 없어요.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동그라미 3번도 중요해. 자, 여기서 핵심은 좀 긴데 자, 읽어보자. 처분한 행정청이 애초에 처분할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는 건 그냥 줄이면 애초에 처분한 이유를 바꾸는 건 아니고 응? 적시한 구체적 사실은 변경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애초에 영업정지 처분한 거에 근거법령만 추가하는 거예요. 좀 줄이면 여기 근거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거. 요거 밑줄 줄게요. 단지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내세우기 위해서 근거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거. 또 하나 두 번째 줄 뭐야? 당초에 처분했던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거. 요 정도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하고는 다른 문제로 본다. 응? 그거는 허용되는 거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핵심 단어 3번에서 동그라미 3번에서 근거법령 단지 근거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문제 하거나 두 번째 당초 내세웠던 처분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요거는 결론 그거는 허용되는 거다. 응? 그거는 뭐야? 셋째 주는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경우는 뭐야? 그 행정청이 나중에 근거법령 추가한 거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처분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한 거 요거까지 법원이 고려해서 재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고기를 잘 기억해 두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외울 건 아니고 자 여러분들 넷째 줄에 보면 4번의 두째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 이런 말 나오지? 우리 배웠던 말인데 우선 행정청이 내세운 처분을 바꿔버리니까 원고도 다 애초에 처분에 대해서 소송했던 걸 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변경시켜버리니까 변경된 처분에 맞춰서 나도 소송 바꿀래요 하는 거잖아. 뭐가 전제돼? 처분 변경을 소송은 처분 변경이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봐. 이 처분사의 추계 변경은 뭘 바꾸는 거예요? 원래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놔두고 처분한 이유만 바꾸는 거잖아. 처분 변경이 없어요. 그렇지? 처분 사유를 바꾸거나 추가하는 거잖아. 원래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너 그냥 한번 읽고만 지나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처분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처분 변경으로 보고 소외 변경 없다는 얘기예요. 응? 응. 자, 그 정도. 여기서 중요한 건 1, 2,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확인하는 게 오른쪽 판례들이에요. 응? 그래서 1번 판례 밑줄 친 데 읽어봐. 자, 시소송에서 처분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응? 그러면서 셋째 줄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아닌지는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대?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가 아닌가를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 그렇지? 여기까지 되게 어렵잖아. 이거 어려운 걸 어떻게 해? 아니 법률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일반 사회적 관점에서 이 애초에 여러분 아까 말했지 청소년에게 술밤했다는 사실과 이유와 위생불량이
유일한 이유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런 일반적인 사회적 관점에서 동일성을 따지는 거지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 그러면 이렇게 그 기본적 동일성이 없는 이유는 추가 변경 못하게 하는 거, 그걸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래? 응? 상대방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거야, 그렇지? 응? 상대방은 맨 처음에 영업정지 처분, 아까 얘기했죠. 영업정지 처분 받으면 나올 때 행정청이 내세운 이유, 이거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반박할 준비 다 해가지고 소송 걸어 싸우는데, 소송이 제기되면 갑자기 행정청이 다른 이유를 막 추가하면, 추가 변경하면 못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방어권을 좀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죠? 애초에 처분하면서 내세운 이유, 이거 갖고 싸웠는데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 있는 거다, 그렇지? 그 다음에 행정청이 추가 또는 변경시키는 사유가 당초에 처분할 때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 처분할 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이거 중요한 문구다. 응? 당초의 처분 이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 여기 두 가지네. 하나는 뭐야? 밑줄 친 데서 행정청이 추가 변경시킨 사유가 당초 처분할 때 그 문서에, 영업정지 처분하는 문서에 쓰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잘라보자. 야, 당시 쓰지는 않았을 뿐 처분할 때 위생불량이라는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처분 시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만 갖고 이게 동일성이 있는 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동일성이 있는지는 없는, 뭘 갖고 해야 돼? 둘을 비교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동일한 이유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지. 위생불량이라는 사유가 애초에 영업정지 처분 내릴 때부터 위생불량이라는 이유가 있었고, 다만 영업정지 처분은 내보내는 문서에 써놓지는 않았다. 그리고 A 상대방도 위생불량이 적발돼서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도 고려됐을 거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는 동일성이 있느냐 따질 때 그 상관없다는 거야. 기본적 동일성이 있는지는 둘을 비교해서 따져야지 문제지. 처분할 당시에 있었던 사유다. 응? 상대방이 처분 시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유다. 그것만 갖고 동일성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응? 동일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두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따져볼 문제지. 처분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유였다. 당사자도 알고 있었던 사유였다. 이런 이유로 동일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응?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구체적 사례. 뭐 2번은 자, 첫째 끝에 뭐라 그랬어? 과세관청은, 그러니까 행정청은 소송 도중에 언제까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는 당초 내세웠던 이유를 다른 이유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지? 근데 변경하려면 셋째 끝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그렇지? 다 이제 그런 사례에 내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3번 판례 두채 출연했어요. 처분청이 처분할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며, 그렇지? 이런 경우는 법원은 행정청이 추가 변경한 근거 법령까지 고려해서 재판할 수 있는 거다, 그렇지? 그런 얘기죠. 다만 그러나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또 법원이 그를 허용할 수는 없다. 응? 근데 밑에 문장은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이 없고 위에 것만 주로 냅니다. 이거 한번 물어보자. 이거는 실제 재판은 아니고 바로 내가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실제 행정 사례 누구한테 질문을 받았던 거야. 그런데 이제 뭐였냐면, 원래 우리나라 이제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이라 해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돼.
농사를 짓지도 않는 자는 농지를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응? 그런데 이제 어떤 뭐 갑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게 농사를 안 짓는 거야.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응? 농지 소유. 그래가지고 행정청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렸대요. 응? 농지 처분 명령. 농지 처분 명령은 그 농지 팔으라는 겁니다. 응? 응.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렸고, 근데 이유가 뭐냐? 농지 처분 명령. 원래 뭐로 내보냈어야 돼? 당신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자입니다. 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니 농지를 언제까지 농사 짓는 사람에게 파시오. 응?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유를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 몇 조에 따라 농지 소유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처분해라. 이유를 그렇게 적었어야 되는데 이유를 뭐로 적었냐면 경작을 안 하고 있어서 농사를 안 짓고 있어서 경작을 안 하고 있어서 경작을 안 하고 있다는 이유, 응? 이유를 잘못 써서 내보낸 거야. 몰랐던 거죠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보냈고 상대방이 기한 내 농지를 못 팔았대요. 안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 팔려고 내놔도 뭐 나 들은 거니까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그래갖고 기한이 넘도록 농지 처분 안 하니까 행정청이 뭐 했겠어?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기한 내 의무를 이행 안 하니까 뭐 농지법에 따라 이행 강제금 얼마 내라.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을 또 한 거야. 그랬더니 지금 부과 처분을 했더니 상대방이 뭐야?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해왔대. 이의 신청을 해왔대. 이의 신청. 응? 근데 이의 신청 들어온 단계에서 행정청이 뒤늦게 한 거야. 이거 농지 소유 못하는 자가 농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농지 처분해라 했어야 됐는데 경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 처분해라. 이유를 잘못 따라 내보낸 거야.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한 달이 건너 또 질문이 온 거야. 응? 해보면 그러면 이 농지 처분 명령은 하자가 있는 거야. 응?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린 이유가 잘못됐어요. 응?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농지 처분 명령은 위법. 그러면 자 시장이 그랬다면 시장이 스스로 자기네가 농지 처분 명령에게 위법이라고 인정한다면 직권으로 취소. 들어서 위법이니까 농지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취소. 그러면 처분 명령이 직권으로 취소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도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 응? 그렇기 때문에 농지 처분 명령이 취소돼서 사라졌으면 부과 처분도 소멸입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 처음부터 시작. 시장이 다시 농지 처분 명령을 다시 내리고 이유는 뭐다? 이번엔 제대로 이유.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자가, 그지? 농지를 소유 불가. 이런 이유를 다시 써서 다시 내보내고 기한 내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부가 다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지? 이거는 지금 상대방이 뭐 이의신청 지나서 뭐 행정심판 소송하기 전에 행정청이 알아서 직권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답변을 했지. 응? 이거 안 해주면 상대방 소송 들어올 거야. 행정심판이 소송 들어와서 이거 알면 취소해라. 취소 판결을 내려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보다는 알아서 취소하고, 그지? 하는 게 낫죠. 자, 이게 왜 생각나냐면 이유를 잘못 기재한 거잖아. 그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행정청이 그러면 농지처분 명령 그대로 둔 채 이유만 경작을 안 했다는 이유를 농지 소유 불가자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해서 이유를 바꾸는 거, 스스로 처분한 이유를 바꿔서 이 처분 유지시키는 거 곤란할 겁니다. 개인 내가 헷갈리게 하는 질문인데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소송이 제기되고 난 이후부터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는 소송 제기 이전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여기다 적용하면 만약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어, 그렇지? 농지 처분 명령 취소해라고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행정청이 애초에 내세운 이유 경작 안 하고 있던 이유로 농지처분 명령한 것 그거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유를 농지수입 불가자이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이유를 변경하면 법원이 이거 허용할까? 기본적 동일성이 있어요? 동일성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안 받아줄 거고 결국 취소 판결 내려질 거야. 그렇지? 네. 자, 이건 그냥 여담이었고. 자, 그래서 판례 뭐냐? 여기에 4번 있고 5번 있죠. 5번. 응? 5번 판례 보면 중요한 단어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이게 중요해요. 행정청이 어떤 처분하면서 그 이유를 내세웠나 봐. 근데 그 내세운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대. 그러면 이 말은 뭐라고 생각하면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말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거와 똑같다. 그지?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다는 얘기는 앞에 제시한 이유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먼저 제시한 이유가 있는데 이걸 나중에 다른 이유를 추가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하는 말이 성립이 되잖아. 근데 앞에 원래 이유가 없다면 거기다 추가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고 변경이란 말이 성립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행정청은 나름대로 처음에 이유를 제시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처분을 했는데, 그지? 그 처음에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래. 실질 내용이 없는 경우는 이유 제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렇다면 행정청이 나중에 다른 이유를 뭐 추가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거는 추가하고는 다른 문제다. 그지? 따라서 나중에 추가하거나 변경한 이유와 애초의 이유가 기본적 동일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질 수 없어요. 안 그래요? 애초에 내세운 이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치? 그렇죠? 네. 그러면 결론 이해할 수 있죠? 그건 추가 변경이 허용될 수 없는 게 되는 거다. 응? 그러면 이제 구체적 사건들. 처분 사유에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한 사례. 첫 번째 판례는 동일성 인정한 사례지. 동일성 인정한 건 추가 변경하는 걸 법원이 받아들였단 말이야. 예를 들어 어떤 건가 보자. 1번 나왔으니까 1번 보면 액화 석유가스 판매 사업 불허가 처분. 쉽게 말하면 LPG 가스, 그지? LPG 가스 판매업 허가 거부했어. 행정청이 신청받고 거부했는데 맨 처음 거부한 불허 처분한 애초의 이유가 뭐래? 법이 정한 허가 기준에 안 맞는다고 이유를 써서 내보냈대. 소송이 제기되니까 행정청이 뭐 했어? 이격거리. 그러니까 아마 업소와 업소 간에 띄어야 될 거리가 있나 봐. 법이 정한. 응? 이격거리를 띄지 않았다. 응?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격거리 기준 위배가 바로 법이 정한 허가 기준이란 말이야. 그거는 같은 이유. 아까 공부한 것에 따르면 원래 내세웠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데 불과한 거다. 같은 이유를. 응? 그게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이유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건축 허가 반려 처분. 그치? 응? 건축 허가 반려 처분, 건축 허가 거부 처분으로 생각하면 되지. 건축 허가 거부 처분 내렸는데 거부한 이유가 뭐래? 응? 법이 정한 허가 기준,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법이 정한 허가 내줄 수 없는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애초에 내세운 이유였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행정청이 추가한 이유는 뭐야? 응? 그래서 있어요? 환경오염, 그죠?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의 퇴폐 분위기. 이거 아마 모텔 지나 봐. 모텔. 응? 퇴폐 분위기 조성. 이런 우려가 있다는 이유. 이게 바로 법이 정한 그 모텔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야. 사실상 같은 이유를 내세우는 거다. 응? 그다음에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시험에. 주로 밑줄 친 거를 보세요. 응? 밑줄 친 게 아마 내가 기억에 시험에 나왔던 사례들이고 12번 보자. 오른쪽에 12번 보니까 그 산림형질 변경 신청을 받고 행정청이 거부했어요. 불허처분. 근데 거부한 이유가 뭐래? 거기는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서 그런 산을 파헤치고 막 이런 산림형질을 변경하는 건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거부한 이유를 밝혔는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뭐였대? 환경보전, 응? 이런 이유. 이거는 그 농림지역에서 행위를 제한한 그런 건축을 산림형질을 제한한 이유와 사실상 같은 이유라고 본 거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동일성을 부정한 사례 보자. 자, 동일성을 부정한 사례. 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시험에 나온 거 3번. 네. 자, 무슨 그 시세 완납이라고 나오지? 시세니까 시에다 내야 될 세금이야. 시가 부과한 세금. 응? 그러면 쉽게 줄이면 세금 완납 증명서. 내가 세금을 다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달라 했는데 행정청이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거지. 거부한 이유가 뭐였대?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는 뭐래? 중기 취득세를 안 내고 있다는 게 이유였대. 중기 취득세 체납이 당초 이유지. 우리가 중기라는 건 뭐 우리 뭐 굴삭기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그렇지? 대표적인 예가 떠오른 게 굴삭기 이런 게 중기, 건설 중기. 응? 너 그거 그런 거 취득하고도 재산으로 취득하고도 너 취득세를 안 냈다. 애초에 내세운 이유는 증명서 발급 거부한 이유가 그거였는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행정청이 추가시켰다. 이유를 뭐로? 자동차세를 안 내고 있다는. 여기서는 자동차세하고 중기세하고는 다른 세금이라는 거지. 그건 전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이유다. 응?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와 중기 취득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건 동일한 사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한 사유는 이 재판의 거부 처분 취소송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 다음에 또 5번 판례, 그지? 자, 아마 이거 석유 판매업 불허가 처분, 그러니까 주유소 영업 불허가 처분합니다, 그지? 그런데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는 뭐야? 이 주유소 영업을 하려는 장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핵심 이유는 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였어. 처음에 내세운 이유는, 그지? 응? 당초 이유는 관할 군 부대장, 그지? 군 부대장의 동의를 얻어오지 않았다. 가지고 그 이유로 거부했어.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행정청이 어떤 이유를 추가했어? 응? 그러니까 부대의 탄약고에 가까운 주유소 하려는 영업 장소가 군부대의 탄약고에 근접한 위치에 있어갖고 이거 그지? 안전, 공공의 안전과 군사시설 보호라는 그 공익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라는 이유를 추가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부대장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와 탄약고 근처라서 안전을 위해서 안 된다는 이유는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런 식으로 이유를 다 써주거든. 문제에 다 써줘. 이거 그대로 이유. 응? 보고 뭐 판단하면 돼. 자, 7번도 첫 번째 불허가 처분한 이유는 뭐래? 당초 이유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거부한 이유였어. 그치? 그런데 소송 이후에 행정청이 나중에 제시한 이유는 뭐야? 농경지 훼손할 우려. 그죠? 응? 이거하고는 동의서 안 냈다는 이유하고 농경지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거 전혀 다른 이유다. 응?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9번 뭐 밑줄 친 거 위주로 공부해요. 그다음에 10번 좀 잘 나온다. 자, 우리 종합 주류 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나오지? 쉽게 하면 술 도매상 면허 취소했대. 행정청이 술 도매상 면허 취소시키면서 이유가 맨 처음에 내세운 이유가 뭐였대? 응? 영수증 없이 거래했다는 거지? 세금 탈루하려고, 그지?
무자료 주류 판매, 위장거래, 무자료 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라는 이유로 면허 취소했어요. 그다음 소송 제기 이후에 뭐 했대? 무면허 업자에게 술 공급해줬다 이거야. 그치? 그거는 서로 다른 이유다. 무허가 업자에게 술 공급했다는 이유하고 뭐 무자료 판매, 영수증 없이 거래했다는 이유는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가 없다. 응? 그다음에 뭐또 잘나오더라? 오른쪽에 보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게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그런 어떤 논리로 풀면 되는지에만 논리를 이해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좀 몇 개 더 하고 자 503쪽에 하면 이제 소송 제기돼서 이거 아는 거지. 자 이거 놓고 보자. 요거.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상대방이 자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고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어. 소송 제기. 그러면 자 요때 판결을 한단 말이야. 판결 이렇게 온다고 치자. 그러면 요 시점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당시 이게 처분시라고 표현할 수 있어. 처분할 당시의 법. 그 다음에 판결 내릴 당시의 판결시의 법. 이게 변한 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 이 도중에 법이 개정이 됐어. 개정돼서 개정된 법이 시행 중이라고 해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장은 처분 내릴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적법일 수 있어. 근데 법원이 판결 내릴 당시에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보면 위법일 수 있거든. 그럼 어느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위법인지 가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지. 반대의 경우도 있죠. A는 자기한테 시장이 처분을 내릴 당시에 법을 보고 자기한테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 그런데 법원이 판결할 당시에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보면 적법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어느 때 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해야 되냐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거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와 그래서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는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에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처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뒤로 가보면 자 쌍가루 1번 간단히 제목만 봐. 제목으로 공부. 취소소송하고 무효동 확인 소송은 소송의 대상이 정확히는 처분 등인데 그냥 처분이 소송 대상이지 처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처분 시 그리고 여기 이번에는 허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무응답 입고로 부작위로 반응했어. 부작위에 대해서는 무슨 소송해야 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지? 네. 여기서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어느 때 기준으로 판결한다 그랬어? 아까 판례에도 잠깐 하지?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응? 왜냐면 행정청이 무응답하는 상태가 판결 나오기 전에 무응답 상태가 해소되면 어떻게 돼? 신청을 받고 행정위에 응답을 안 했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거부하는 처분을 해버렸어. 거부하는 처분을 해버리면 소송 대상이 부작위 상태로 소멸되고 그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소의 대상이 없어졌고 그 위법 확인할 소의 이익이 없지. 각하야.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부작위 상태가 지속돼야 되냐면 판결 내릴 때까지 지속돼야 된다. 그래서 판결 시점에 이르러서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때 그 부작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 504페이지 아래쪽에 쌍가리 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응? 정확히 말하면 1심 변론 종결시, 2심 변론 종결시. 응? 자, 요거 잘 구별해 놓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거 하나.
동그라미 2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하고 그 밑에 판례하고 같은 내용이거든. 자, 일단 출발점이 뭐야? 우리 취소 소송을 예로 들자. 취소에서 처분이 위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판단한다는 말의 뜻 되게 중요하거든. 처분 동그라미 2번 온 거가 처분시라고 처분실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의미는 첫째 끝에 처분이 행해졌을 때 처분 시점의 법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이 행해지고 난 후 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 폐지되거나 사실 상태가 변동된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요거 하나 문장을 둘로 쪼개서 하나 처분 후에 법령의 개폐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다. 응? 그다음에 두 번째 처분시를 기준으로 위법을 판단한다는 말의 뜻은 셋째 줄 끝에 처분이 행해질 당시에 존재했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처분 당시 존재했던 자료나 처분 당시에 행정청에 제출됐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러분, 처분은 이때 행해지지. 영업적인 처분은 이때 행해지지만, 자 소송에서 원고 피고 소송 당사자는 저 영업적 추진이 위법이다 아니다. 주장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 제출하고 증거 제출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소송 당사자가 이 처분과 관련해서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까지 다 보고 판단한다는 의미야. 응? 그러니까 처분이 행해질 당시에 존재했던 자료나 처분이 행해질 당시에 행정청에 제출됐던 자료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원은 그 다음 줄 처분이 행해질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소송 당사자가 원고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다 종합해서 처분 당시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이 고려하는 자료는 처분 당시 존재했거나 처분 당시 행정청에 제출됐던 자료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소송에서 변론,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자료까지 다 포함해서 고려하고 법은 처분 당시의 법을 기초로 그리고 처분이 행해졌을 당시의 사실을 확정을 하고 그 당시 처분 당시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하여튼 시험에 조심해야 될 거. 응? 셋째 끝에 처분 당시 존재했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됐던 자료만으로 판단한다는 의미 아니라는 거 없고 중요. 그 뭐까지 고려한다고? 응? 그렇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 응? 요런 부분으로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똑같은 문장이니까 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 밑에 판례 알아보기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돼 있나? 아까 읽은 거와 똑같아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란 행정청이 법규상 내지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 한다 안 한다 뭐라도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지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 판결 시 그지 나오지 판결 정확히 사실심 부두변론 종결 판결 시를 기준으로 그 행정청이 무응답하고 있는 부작위 상태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에 뭐라도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소극적 유통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그지? 아까 읽었던 거 나오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부작위법 확인 소송 제기되기 전 뭐 이쯤에 행정청이 신청받고 응답 안 하고 있다가 이쯤에 와서 그래 거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부작위는 없어진 거잖아. 해소가 된 거잖아. 그러면 이 소송 성립도 안 되지.
그다음에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거부 처분을 해버린다든지 뭐 허가를 내줘버린다. 그럼 이거 소송 계속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부작위 상태 해소됐어. 그렇지? 그러니까 부작위 상태가 판결 낼 때까지 지속되고 있어야 판결이 가능한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나 후를 통하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청이 원래의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든 허가를 거부하든 뭐라도 응답하기만 하면, 그지? 그러면 부작위라는 상태는 해소가 돼버렸다. 그럼 이건 소송이 각하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소의 대상도 없어졌고 해결이 됐잖아 다. 그러니까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소송은 각하를 면할 수가 없게 된다. 그지? 이해됐죠? 왜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유 알겠죠? 그래서 요 둘은 정리하면 요 둘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요거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지? 정확히는 사실심, 구두변론, 종결시. 그다음에 여기서는 하나 더 나가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건 처분 당시 존재했던 자료만 갖고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변론, 종결시까지 제시된 자료를 다 종합해서 처분시의 사실을 확정하고 처분 당시의 법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의미다. 거기 두 가지 알면 되는 거야. 그지? 자, 갑시다. 그다음에 이제 판결이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결에서는 판결의 효력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저기 행정심판에서 배웠던 기속력, 형성력 똑같이 나옵니다. 조금 어렵지. 근데 판결의 효력은 하나 새로운 게 드는 거예요. 기판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효력이 나와. 행정심판에는 없는 기판력. 이렇게 있어요. 자, 밥 먹고 판결에 대해서 뭐 다는 못하더라도 좀 합시다. 자.